59페이지 1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위치에 따라 나타냈대. 시간에 따른 위치.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그래프의 기울기. 기울기는 빠르기, 그리고 기울기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다라는 거. 그러면 0에서 t까지 물체의 속력이 감소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0에서 t까지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음의 값을 갖고 있지만 기울기는 점점 증가하니까 속력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0에서 2t까지 물체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그러면 얘네들이 2t라는 시간 동안 2d에서 0까지의 2d만큼 이동했다가 또 다시 t에서 2t 동안은 또 거리가 어때? d만큼 또 이동한 거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2t분의 3d. 그래서 니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t에서 2t까지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속도, 즉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돼야 돼. 2번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P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그리고 0에서 2초 동안 AP의 변이는 같다. 그러면 A의 이제 변이 값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이제 민 면적과 같으니까 B의 이제 변이를 우리가 계산하면 1초까지는 변이 값이 이제 5m가 되는 거고, 그리고 1에서 2초 사이의 변이는 플러스 7.5m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B가 이동한 변이 값은 12.5가 되는 거고, A 역시 변이 값은 12.5. 그래서 이동거리는 둘 다 12.5m를 이동한다. 그럼 이제 기억 보면 1초에 1대 A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가 이제 반대라고 했는데,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지. 그러면 A나 B나 0에서 2초까지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에서 바뀐 적은 없고,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기울기니까 1초일 때 A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1초일 때 A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그래서 기억 맞아. 그 다음 0에서 이제 2초 동안 A의 변이의 크기는 15m가 아니라 12.5m. 니은 틀렸고, 1에서 2초 동안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초 동안 속도가 5에서 10, 즉 5m/s의 제곱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4가 아니라 5m/s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만 맞아야 돼. 59페이지 3번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에서 10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에 정지했던 자동차 B가 출발했다. 그러니까 B가 출발했다라는 거는 처음 정지 상태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자동차는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였으며 A와 B의 속력이 V로 같은 순간 A가 B보다 20m를 앞서게 됐다. 그리고 A, B의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1대2, 그 A, 2A다. 이렇게 나타냈어. 그럼 얘를 이제 그냥 기호로 표현하면 A의 처음 속도는 10m/s, A의 가속도는 A, B의 처음 속도 기준선에서 정지 0, 그리고 B의 가속도는 2A다. 지금 이거는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또한
이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래서 x축은 시간 초, 그다음 y축은 이제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우리가 먼저 B를 먼저 합시다. B는 점의 정지였는데 가속도가 2a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B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고, 그 다음에 A의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일단 이 지점이 10m다라고 가정합시다. 처음 속도 10m/s. 그래서 이제 가속도는 B보다 기울기가 2분의 1, 가속도가 1대 2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그려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시간에 따른 속도, A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나타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네들의 속도가 같아질 때, 이때 시간을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그냥 t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의 속도를 v라고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A의 속도하고 B의 속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우선 A의 속도, 여기다 A라고 씁시다. A의 속도 어디에서? T에서. T 지점에서 A의 속도의 공식은 우리가 처음 속도 10에다가 그리고 가속도 A 곱하기 시간, 이게 V가 된 거고, B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속도는 0이니까 뭐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V다. 그럼 가속도는 2A, 시간은 T. 이게 뭐다? V다.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를 또 연립방정식을 하면 AT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0이 나오네요. 10이 나오고, 그리고 AT 10을 집어넣으면 V 값이 얼마? 20m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V의 속도는 20m/s가 나와야 돼. 시간은 아직 알 수는 없어. 그냥 AT가 10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속도가 20m/s가 됐을 때, 20m/s가 되는 그 순간 A하고 B의 거리 차이가 20이다. 그럼 거리 차이가 20이라는 거는 이 면적이 20m가 된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이 변이, 직선일 때는 뭐 변이는 이동거리가 같다고 했지. 그래서 20m. 그럼 얘는 A의 노란색 아래 면적에다가 B의 파란색 아래 면적을 이제 빼줘야 되는데 그 값이 2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도 우리가 식으로 만들면 우선 A의 아래 면적, 그러니까 이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야. A의 아래 면적은 2분의 1, 10 더하기 V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거기에다가 뭘 빼준다? B의 파란색 아래 면적 2분의 1 V D를 빼준 값이 얼마? 20m가 나온다. 그러면 아까 우리 V 값 20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에다가 V를 대입을 하면 T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T는 4세컨드, 4초가 이제 나와야 돼. 그럼 이거를 다시 이 식에다 대입하면 A는 얼마? 가속도는 A가 2.5. 그래서 A의 가속도는 2.5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B의 가속도는 얼마? 5m/s의 제곱이 된다. 그럼 이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 A의 크기는 2가 아니라 2.5가 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V의 크기는 30이 아니라 얼마? 20이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두 자동차가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속력이 V로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쵸? 4초. 그래서 정답은 디귿, 즉 2번이 돼야 되겠네. 59회 4번 그림같이 직선도로에서 처음에 0초일 때 자동차의 B가 각각 속력이
A는 2, B는 12m/s로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를 했대. 그리고 이제 A는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이제 B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두 자동차가 10초가 됐을 때 기준선을 S만큼 떨어진 도착선에 동시에 통과를 했다라고 했어. 그럼 먼저 이제 기준선에서 도착선까지의 거리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이 되니까 이때 우리가 B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B의 밑면적이 이동한 거리 S가 될 거고 그 밑면적 값이 얼마가 되냐면 120m가 된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120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120이 되는 거니까 A가 도착선에 도착했을 때 속도 V 값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면적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윗변은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시간은 10. 이 값이 얼마냐면 120이 나와야 된다. 그럼 V는 얼마가 나오냐면 V는 22m/s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A의 가속도는 10초 동안 속도가 2에서 22로 바뀌었으니까 가속도는 10분의 20, 2m/s의 제곱.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와야 되겠네. 60번에 5번 개를 이룬 물체 운동. A, B가 현재 1m 높이만큼의 위치 차이를 보이는데 손을 놓은 순간 이 물체가 어떻게 됐냐? A는 위로 올라갔고 B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A, B 위치가 같아졌대. 나에서. 그러면 개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속도, 그리고 A하고 B 두 물체 사이에서의 작용하는 힘, 즉 여기서는 이제 장력이 되겠지. C를 통한 장력. 그리고 각각의 R자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5번 문제를 우리가 펴서 이제 접근할 건데 지금 B는 오른쪽으로 이제 원래는 아래쪽인데 오른쪽으로 30N의 무게가 작용하는 거고 B는 왼쪽으로 20N의 이제 무게가 작용할 거야. 그러면 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물체의 질량에다가 두 물체의 가속도 A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30에다가 왼쪽으로 작용하는 20을 빼준 게 되니까 즉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5분의 10, 즉 2m/s의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기억은 틀렸죠. A의 가속도의 크기나 B의 가속도의 크기나 둘 다 2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나에서 두 물체의 속력이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A하고 B가 위치가 같아질 때, 그러면 위치가 같아진다라는 거는 A와 B가 각각 얼마씩 이동을 했냐면 1m씩 이동한 게 아니라 0.5m씩 이동한 거지. A가 0.5m 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 B는 아래쪽으로 0.5m 이동하게 되니까 두 물체의 위치는 같아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경우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제 이용할 거야. 세 번째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라는 식을 이용할 건데 얘네의 가속도가 2라고 했잖아. 그리고 얘네가 이동한 거리는 0.5. 그럼 그때의 속도의 제곱. 왜냐면 처음 속도는 0이었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때 두 물체가 위치가 같아질 때의 속도 V는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 값이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루트 2m/s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디귿, 이제 실의 장력을 이제 계산할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실의 장력을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실의 장력을 표현한다면 서로가 이렇게 잡아당길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장력값은 둘 다 같은데 이걸 엿다 표현한다면 A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실의 장력이 작용한 거고 B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실의 장력이 작용할 거라고. 그러면 이때 이제 선생님은 B를 기준으로 한번 실의 장력을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러면 장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각각의 R자임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B를 가지고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30에다가 왼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이다. 그럼 장력은 30에다가 B의 알짜힘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B의 알짜힘은 B의 질량 3에다가 가속도 얼마? 2. 그러면 30에다가 6을 빼니까 얼마? 24 뉴턴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돼야 돼. A를 계산해도 똑같이 24 뉴턴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 60페이지 6번. 그림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A하고 B를 실로 연결했더니 B를 수평 방향으로 F0의 힘으로 잡아당겼어. 그럴 때 0에서 2초까지는 두 물체가 같은 등가속도 운동, 즉 2분의 2니까 1m/s의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2초일 때 A, B 사이의 실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A는 그대로 2m/s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B는 F0라는 힘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B는 계속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됐는데 0에서 2초 사이에 두 물체의 가속도는 1m/s의 제곱이지만 2초 이후에는 A는 끊어졌고 B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2분의 4, 즉 2m/s의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밑에를 쭉 읽어보니까 이때 A의 질량이 얼마? 2kg이다. 그럼 우리가 F0라는 힘을 뭔가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나타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실이 끊어지기 전에 A하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F0가 됐던 거고 그리고 A의 질량이 2였으니까 2A 플러스 MBA는 F0 이때 가속도 값이 1이었잖아. 그러면 2 플러스 MP는 F0라는 식을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끊어진 2초 이후에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MBAB라고 놓으면 그게 이제 F0가 되는 거지. 그때의 A, 그러니까 B의 가속도가 2였으니까 이 MB는 F0가 되는 거고 그러면 MB는 2분의 F0다. 이걸 우리가 니은식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제 니은식을 기억식에 이제 대입을 해서 문제를 쭉 풀어주면 F0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뉴턴 값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니은 F0는 4뉴턴이다. 맞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니은식에다가 4뉴턴을 대입하게 되면 B의 질량은 얼마? 2분의 4, 즉 2kg이다. 라고 해서 B의 질량도 동시에 나왔어. 그리고 이제 디귿 A, B 사이 거리가 4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6m가 더 크다. 2초까지는 얘네가 거리 차이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2에서 4초까지는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B는 등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이 더 어떻게 되냐면 벌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디귿 A, B 사이 거리는 4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6m 더 크다. 즉 이 벌어진 크기가 6m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번 이제 이 면적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면적을 우리가 이제 2에서 4초까지의 두 물체의 이동거리의 변화량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그럼 얼마? 4m.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4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6m가 더 크다가 아니라 4m 더 크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3번. 60번에 7번 가는 물체 A, B, C를 실 P와 Q로 연결한 후 A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할 때 누구한테? A한테. 그리고 A, B, C가 뭐 했냐면 지금 정지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의 A, B,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구나. 그러면 가에서 지금 이 상태의 힘을 표현해보면 지금 A는 F라는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A는 또 아래쪽으로 A의 질량이 MA라고 한다면 중력가속도 10에 의해서 10MA라는 힘이 또 C는 아래쪽으로
질량이 2니까 20N이라는 힘이 중력 무게, B도 아래쪽으로 질량은 몰라. 근데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0 질량 MP라고 합시다. MB. 그래서 10 플러스 10MA 더하기 F의 힘과 20 플러스 10MB의 힘이 어떻다? 서로가 같다.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10MA 플러스 F는 10MB 플러스 20과 같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C의 질량은 2라고 우리가 해서 문제 안에 이제 무게가 20이라고 썼고요. A를 뭐 했냐면 놨어. A를 놨다는 얘기는 요 힘이 어떻게 돼? 요 힘이 B에 작용하는 F가 사라졌다는 거죠. 요 F가 사라졌다는 거야. 이건 마저 써야 되겠죠. A에 작용한 힘 10MA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랬을 때 물체가 운동하여 C가 지면에 닿은 후, 그러면 C가 지면에 닿으면 C에 작용하는 모도, 이 C에 작용하는 무게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 없다. C 이제 지면에 닿았으니까 얘는 이제 작용하는 무게가 없다. 그러면 A, B 운동이 될 거라고. 그때가 이제 여기가 되겠네. 속력이 변했어.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등속도 운동을 했어. 그러면 R자임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때 지금 현재 이 힘과 이때 이 힘이 어떻다? 서로가 같다. 그 얘기는 A하고 B의 질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의 질량을 우리가 M이다라고 넣을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근데 이번에는 어디다 표현할 거냐면 아래 그림에다가 직선상의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볼 거야. 지금 가에서 A를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대. 그리고 A는 이쪽 방향으로 10MA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 다음 B도 이쪽으로 10MB라는 중력이, 그리고 C도 이쪽 방향으로 20N이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근데 새 물체는 정지 상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왼쪽으로 작용하는 10MA와 F를 더한 값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10MB 더하기 20이 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 뭐를? F를 즉 잡아당기고 있었던 손을 놓았다. 놓고 나니까 얘네들이 무슨 운동을 하냐? 이렇게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즉 가속도가 얼마? 5m/s의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까지. 그럼 이제 봅시다. A의 질량, B의 질량을 일단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더하기 C의 질량 2라고 했죠. 2 곱하기 가속도 A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10MB 플러스 20에다가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10MA를 빼준 값이다. 근데 여기서 가속도가 얼마? 가속도가 5다. 그러면 5MA 플러스 5MB 더하기 10은
10mb 더하기 20 마이너스 10m A 값이 나올 거라고. 다시 얘를 풀어주면 얘는 15ma 마이너스 5mb는 얼마? 10이다 라는 식이 또 하나가 나오겠지.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 그 다음은 C가 바닥에 부딪혔어. 그럼 부딪히면 C에 작용하는 힘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의 운동 상태를 보니까 뭐를 하고 있다?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즉 A하고 B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다? 서로가 같다. C가 바닥에 닿았을 때는 C는 없는 거랑 똑같아. C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아래쪽에다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중력 10mb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중력 10ma. 근데 얘네들이 어떻다? 서로가 같다. 서로 같다. 10ma하고 10mb가 같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한다? 등 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하고 B의 질량이 서로가 어떻고 같고. 그럼 그 질량은 그냥 우리가 m이다 라고 표현해 볼게. m.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아까 세웠던 이 식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 5m은 얼마? 10이다. 5m이 10이 아니라 10m이 10이다. 그쵸? 그러면 m의 질량은 얼마가 나온다? m의 질량은 1kg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기억 볼까요? A, B의 질량이 1kg이잖아. 근데 질량의 합이 2다. 그러면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에서 F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다시 이제 위의 식으로 넘어갈게. 질량이 1이었어. 1. 그러면 10 더하기 F는 10 더하기 20이다. 그럼 F는 얼마가 돼야 돼? 20 뉴턴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돼. 그 다음 이제 디귿 1초일 때 1초 여기죠. 여기 1초일 때의 P가 B를 당기는 힘은 P가 B를 당기는 힘, 그러니까 이거죠. 얘랑 얘 Q가 B를 당기는 힘 서로가 같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A, B 사이에서의 실의 장력 그리고 B, C 사이의 실의 장력을 계산하면 될 거라고. 그쵸? 언제? 1초일 때. 지금 이 경우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 각각의 R자임으로 푼다. 각각의 R자임. 그러면 선생님은 P의 장력을 A에 작용하는 장력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이렇게 A에 작용하는 장력. 좀 더 굵게 합시다. 이걸로 나타낼 거야. 이게 이제 T, P. B에 작용하는 장력으로 계산해도 되긴 하지. 근데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B가 C를 통해서 A를 잡아당기는, 왜냐면 A가 C를 통해서 B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B가 C를 통해서 A를 잡아당기는 힘 똑같을 거라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C가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아니라 B가 C를 잡아당기는 장력으로 계산할 거야. 이걸로. 그럼 얘는 T, Q.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 띄어서 보고요. 그래서 P에 작용하는 장력 계산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띄어서 우리가 Q에 작용하는 장력을 살펴볼 거야. 그러면 이제 마저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A의 질량 1이었죠. 그리고 가속도가 5였고, 그러면 식을 먼저 만든다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장력 P에다가 왼쪽으로 작용하는 10ma다. 그러면 질량이 1에다가 가속도가 5였고요. 그리고 중력은 얼마? 10이었다. 그러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15N이 되겠네. 그럼 이번에는 Q에 작용하는 장력을 볼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C의 무게 20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 TQ.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알짜임 질량이 2, 가속도 5.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Q 값을 계산하면 Q는 얼마? 10 뉴턴이 되는구나. 그래서 P와 Q에 작용하는 힘은 누가 더 크다? P가 Q보다 더 크다. 근데 여기서는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구나. 그리고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반복적으로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60페이지 8번 그림과 같이 A, B, C가 도르래를 실 P와 Q로 연결되어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속력이 V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R자임이 0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A, B의 질량은 각각 3M과 3M이다. 그리고 중력과 속도는 10m/s의 제곱이다라고 표현됐어. 보기를 보니까 이제 P에 작용하는 장력과 Q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비교했고, 그리고 이제 P가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가 EMG냐라고 물어봤고, 그리고 P의 장력, 그러니까 P가 B를 잡아당기는 장력과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서로가 이제 작용과 반작용 관계냐라는 이 세 가지를 물어봤어.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각각 A, B, C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일단은 B는 지구가 B를 잡아당겨. 그러면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놓으면 B의 질량을 mP로 놓으면 10mP라는 중력으로 잡아당길 거고, 그리고 또 지구가 A를 10m이라는 중력으로 잡아당길 거야. 그리고 지구가 C를 30m, 3mg, 그러니까 G가 10이니까 30m이라는 중력으로 잡아당길 거라고.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다 어떤 상태냐면 R점이 0인 상태야. 그건 뒤에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B에 작용하는 질량을 볼 건데, 지금 왼쪽으로 작용하는 무게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무게가 서로가 같을 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R자임이 0이 돼가지고 가속도가 0,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B의 질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 오른쪽이 30m이고 왼쪽이 30m이 돼야 되는데 A가 10m, 그러면 B는 20m이 되겠지. 그래서 B의 질량은 2m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B의 질량 값이 나왔어. 그래서 B의 질량은 2m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0bm을 우리는 여기서 20m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써줄 거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장력을 계산할 건데, 우선 B가 C를 통해서 A를 잡아당기는 이 장력과 A가 C를 통해서 B를 잡아당기는 이 장력은 서로가 어때? 같겠지? 그래서 그 장력을 우리가 TQ다라고 할 거고요. TQ.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C를 통해서 C를 잡아당기는 장력과, 그리고 또 그 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실이 또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은 또 서로가 얘네가 같을 거라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거고 얘하고 얘가 같을 거야. 그러면 그때의 장력을 우리가 TP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장력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나눠 볼 건데, C를 중심으로 한번 장력 TP를 계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B를 중심으로 작용하는 장력 TQ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그러면 C로부터 우리가 장력 TP를 계산해 봅시다. 장력을 계산할 때는 그 장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알짜 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아래로 작용하는 30m이라는 무게 빼기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 근데 알짜임이 얼마야?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P에 작용하는 장력은 30m이 나온다. 그 다음 이제 B에 작용하는 알짜임으로부터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Q에 작용하는 장력을 계산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위쪽으로 Q의 장력이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20m이라는 무게가 작용하니까, 그리고 또 얘네들의 알짜면 0이니까 결론적으로 Q에 작용하는 장력은 얼마다? 20m이다. 그래서 이제 보기로 보면 P가 A를 잡아당긴 장력은 C를 잡아당기는 장력과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30m이 되는 거고, Q가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20m. 그러니까 서로 그 힘은 같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Q가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은 EMG라고 했는데 EMG가 결론적으로 20m이잖아. 그쵸? 그래서 니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힘과 지구가 B를 잡아당긴 힘, 요 힘은 서로가 어떤 관계야? 작용과 반작용이 아니라 작용점이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고 크게 같으니까 힘의 평형 관계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서 D가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니은 1번이 답이 되게 돼. 61페이지 9번. 그림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던 철수와 영희가 서로 미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면 철수하고 영희가 서로 밀면 서로에게 미는 힘은 같을 거고, 그리고 미는 시간도 같을 거야. 즉 철수하고 영희의 충격량 같을 거고, 철수하고 영희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데, 여기서 수평면과 인라인 스케이트 사이에는 마찰이 작용하면 안 돼. 그래야지만 운동량 보존이 일어난다고. 만약에 마찰이 있을 때는 운동량 보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있어. 그럼 기억, 철수가 영희에 작용하는 힘과 영희가 철수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기억 맞고. 철수가 영희에 작용하는 힘과 영희가 철수에게 작용하는 힘은 앞에서 언급했죠. 되게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영희가 철수로부터 그냥 쓸게요.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력을 F 철수, 그리고 영희가 철수로부터 받은 충격력을 F 영희, 방향은 마이너스 플러스, 크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가한 시간도 같지요. 그러면 철수가 받은 충격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철수의 충격량, 역시 영희가 받은 충격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영희의 충격량, 얘네 크기 같고 방향은 서로가 반대. 그러면 철수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영희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고 방향만 반대. 그래서 디귿,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 이거죠. 이거는 영희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어떻다? 같다. 다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 11에 10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 A가 오른쪽으로 이 V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B는 왼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운동해서 얘네가 충돌을 했대. 충돌을 한 후에 각 충돌에서 물체들은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래서 A, B가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로 이제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일단은 표현을 하면, 먼저 운동량 보전부터 한번 갑시다.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MEV, 그러니까 EMV가 되는 거고, B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V, 그리고 이제 충돌 후에는 얘네가 한 덩어리가 됐다고 했지. 그러면 질량이 EM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의 속도를 우리가 V'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1 V 값이 나오겠네. 여기까지 이제 A, B, C의 위치를 표현하면 A, B가 충돌하기 전에 속도가 EV 대 V,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두 물체의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는데 A는 3분의 2L을 이동하는 거고 B는 왼쪽으로
3분의 1L을 이동하니까 얘네가 충돌하는 지점의 위치는 3분의 0을 기준으로 3분의 2L이 위치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 동안 C도 V라는 속도로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B가 이동한 거리인 3분의 L만큼, 3분의 1L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C의 위치는 3분의 6L에다가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5L의 위치가 된다고.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A, B가 이제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질량이 2m이 됐고, 오른쪽으로 이제 2분의 1 V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물체가 된 A, B와 C의 속도 B는 2분의 1대 1, 즉 1대 2가 되니까 얘네들은 속도 B의 만큼 거리 B도 1대 2만큼 이동한 그 지점에서 충돌하게 돼. 그래서 얘네는 여기 L인 위치에서 A, B, C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왜냐? 속도 B가 2분의 1대 V야. 그러면 얘가 3분의 L만큼을 3분의 1L만큼을 오른쪽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C는 이쪽 방향에 대해서 3분의 2L만큼 진행하니까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전체 길이가 L이잖아. 그쵸? 그래서 L인 지점에서 A, B가 한 덩어리가 된 후 C와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딕은 A, B가 한 덩어리가 된 후 물체 C와 L인 위치에서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딕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합시다. A, B가 충돌 직후 A의 속력은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둘 다 A나 B나 2분의 1 V가 된다.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A, B가 한 덩어리가 된 후 물체 C와 충돌 직후에 정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충돌 전에 두 물체 A, B의 운동량은 두 물체 질량 EM에다가 속도 2분의 1 V 그리고 C는 왼쪽으로 V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빼기 EM V를 빼준 값과 충돌 후에 얘네는 다 한 물체가 됐지. 그럼 질량은 4m이 되는 거고 그때 속도를 V2'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V2'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값이 나오겠네. 왼쪽으로 4분의 1 V. 그래서 A, B가 한 덩어리가 되는 물체는 C와 충돌하는 정지하는 게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4분의 1 V의 속도로 운동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61페이지에 11번 정지해 있는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0이란 얘기죠. 질량 m인 물체가 외부로부터 두 번의 충격을 받았대. 첫 번째는 t0만큼의 충격력을 받았고 세 번째는 3t0 동안 충격력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보기로 넘어갈 건데 먼저 충돌하기 전 여기 이때의 운동량은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t0만큼의 충격을 받았을 때의 운동량은 3m v의 제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은 처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EM V의 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첫 번째 구간 T0 동안 충격력을 받았을 때의 충격량 혹은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를 우리가 1 구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낮은 운동량에다가 낮은 운동량 즉 3mv0에다가 처음 운동량 0 그래서 첫 번째 구간 t0만큼의 충격 시간을 받았던 그 구간에서의 충격량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3mv0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간 충격력을 3t0만큼의 시간 동안 받았을 때 그때 충격량을 I2 그때 운동량의 변화량도 델타 P2라고 표현한다면 낮은 운동량 처음 운동량의 반대 방향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EM
V의 제로에다가 처음 운동량 3m V의 제로를 빼주면 마이너스 5m V의 제로. 즉 처음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처음 운동에 대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를? 충격력을 받았다. 혹은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 충격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쵸? 3mV의 제로이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첫 번째가 3mV 제로, 두 번째가 5mV 제로. 그러니까 두 번째 충격에서가 더 컸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죠? 지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은 첫 번째 충격보다 두 번째가 더 컸다 라고 했는데 예, 우리 충격력 혹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F1 이걸 우리가 평균 충격력이라고 표현할게요. 평균 값은 원래 위에다 발을 붙이는데 우리도 발을 붙일게. 곱하기 시간 T0 그게 얼마? 3mV의 제로다. 그럼 두 번째 구간에서의 충격력을 F2라고 한다면 역시 평균값 발을 붙일 거고요. 그때 시간은 3t0. 이건 얼마다? 마이너스를 뺄게.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5mV의 제로다. 그러면 F1 첫 번째 구간에서의 평균 충격력은 t0분의 3mV의 제로값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구간에서의 평균 그러니까 충격력은 3t0분의 5mv의 제로. 그러면 3대 3분의 5, 즉 9대 5의 평균 충격력의 비가 나오겠네. 그래서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은 첫 번째 충격보다 두 번째가 더 크다? 아니죠.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3번. 마찰이 없는 스평면 위에 하나는 EV, 하나는 이제 V로 다가오는 질량 똑같은 M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냈고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는데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밑면적은 A형 B가 둘 다 MV로 같대. 그러면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그러면 A, B의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A나 B가 동일하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 건데 A의 충격량은 A의 충격력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다가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B의 충격량은 B의 평균 충격력 곱하기 충격력을 받은 시간 즉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다가 처음 운동량을 빼준 값이다. 근데 얘네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볼 건데 보기 공이 받은 충격량을 물어봤는데 충격력은 A가 T라는 시간 동안 받았고 B가 2T라는 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B가 받은 평균 힘을 F라고 한다면 A가 받은 평균 충격력 힘은 EF가 되겠네. 그래서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2배가 더 크다. 그래서 기억 크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아니구나. 니은.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다 맞는 거고, 기억.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어때? 밑면적이 4mV로 같으니까 같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러면, 공이 발을 떠난 순간에 공의 속력을 이제 물어봤는데, 얘네들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 4mV란 말이야. 4mV. 또 4mv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나머지 값들을 찾아볼 건데 A 같은 경우는 충돌하기 전에 마이너스 2mv 그러니까 MEV 그러니까 마이너스 2mv가 되는 거고 B는 이제 충돌하기
전에 이제 운동량이 마이너스 mv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이제 대봅시다.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EMV, B는 마이너스 MV. 그러면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빼기 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EMV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B는 빼기 하면 MV니까 3MV가 되겠네. 3MV. 그렇죠? 그래서 A는 충돌 후에 오른쪽 방향으로 이 V란 속력으로, 그리고 B는 충돌 후에 오른쪽 방향으로 3V라는 속도로 공이 날아갈 거라고. 그럼 공이 발을 떠난 순간 공의 속력은 A가 2V, B가 3V니까 2배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